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청력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꽤나 맞는 말이에요. 하얀 털을 가진 고양이나 개 중에서는 달마시안이 선천적으로 청력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물론 질환을 앓거나 나이가 들면서 귀가 안 들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강냥이들이 볼 수 없는 등 바로 뒤에서 다가갔을 때 너무 쉽게 놀라는 경우에는 특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맛있는 간식의 캔이나 비닐 소리에는 반응을 안 하고 냄새가 풍기거나 눈앞에 있어야지만 반응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강냥이들이 귀가 들리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큰 소리를 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귀가 안 들리는 강냥이들은 진동에 매우 예민해지기 때문에 발로 쿵쿵 구르거나 침대나 소파 등을 탕탕 때리거나 하는 것은 구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간식 비닐을 바스락거리거나 열쇠가 찰랑찰랑거리거나 박수 소리를 내거나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때로는 일부 음역대에만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높은 음이나 혹은 아주 낮은 음, 이런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검사 기기 중에 베어 검사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본원에는 보유 중이지는 않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에는 검사 기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머리 쪽 피부에 한 3개 정도의 전극에 연결된 침을 놓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어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제가 하는 것은 진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력이 없다는 게 명확한 아이들은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권유드리는 상황은 정말로 이 아이가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혹은 편측으로 청력이 없으면은 유전성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교배에 사용하면은 좀 애매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강냥이들의 시야 밖에서 접근하거나 성급하게 잠에서 깨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엄청 깜짝 놀라서 깨물 수도 있거든요. 손님, 특히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경우에 감독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강냥이를 별도의 공간에 꼭 두셔야 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강냥이는 절대 목줄이나 몸줄 없이는 마당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얼마나 잘 날 수 있겠어요. 뛰어가는 아이들을 그렇다고 봐줘가 이러면서 불러 세울 수도 없고요. 목걸이와 인식표는 꼭 장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름, 보호자분의 전화번호, 강냥이가 귀가 안 들린다는 정보를 꼭 목걸이에 기입을 해주셔야 해요. 코 옆에다가 손을 조심스레 가져가서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깨 쪽을 부드럽게 만져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냥이가 깨어나면 칭찬 혹은 간식을 바로 줘서 행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강냥이에게 다가갈 때 일부러 쿵쿵 거려 진동을 만들어서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진동이 오면 이제 슬슬 엄마 아빠가 오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겠죠. 이를 통해 차분하고 긍정적인 상태에서 깨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답니다. 평소에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둔감해지도록 하셔야 해요. 안 보이는 곳에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강냥이를 부드럽게 만지자마자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때 바로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물리거나 핥히기 전에 하셔야 되겠죠. 이 예상하지 못한 접촉은 항상 즐거운 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연관시켜 주셔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발걸음을 일부러 쿵쿵 거리면서 다가가고 점점 진동을 약하게 내는 방식으로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국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수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냥이들이 귀가 안 들리는 걸 알자마자 교육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내용을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아니면 물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한 번 할 때에는 15분 이상 지속하시지 마시고요. 15분 이상 하면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훅 떨어지니까 차라리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잘 들리는 강냥이들하고 마찬가지로 훈련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끈기와 보람이 동시에 잘 느껴질 수 있다면은 아이들도 매우 흥미로워하고요. 훈련을 열심히 잘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 귀중한 물건을 씻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물체를 치우시고 강냥이들과 눈을 마주쳐서 직접적이고 지속된 질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바로 뜨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아니야 했는데 아이들이 바로 너무 이뻐가지고 쓰다듬어주고 혹은 안아주고 놀아주시고, 아이들은 그 이후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나쁜 짓을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일관성이 정말로 중요해요. 어느 때에는 괜찮고 어느 때에는 안 되고, 이러면은 교육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아이가 나쁜 짓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끈기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때리거나 꼬집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진동 목걸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손전등 혹은 라이트 등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동 목걸이에 이렇게 진동을 주시거나, 혹은 강냥이의 눈을 피해서 바로 여기다가 빛을 쏘면 너무 눈부시니까 라이트를 아이들의 시야에 이렇게 비춰주시고 난 뒤에 강냥이들이 이 보호자를 돌아봐 가지고 눈을 마주치면 보상을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발을 쿵쿵 울려서 진동을 주시는 것도 효과적인데, 항상 층간소음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진동 목걸이는 좀 무거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통은 한 중형견 이상에서 권유를 드리고요. 라이트는 눈을 부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매우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언제나 먹을 거예요. 강아지는 칼로리 간식을 사용하시기 전에 당근이나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채소류를 시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비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포도, 양파, 마늘 이런 건 절대 주시면 안 되겠죠. 고양이는 참치나 아니면 익힌 닭가슴살을 소량씩 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칭찬의 제스처를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박수를 치거나 혹은 엄지척을 하면 보호자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때 미소를 같이 지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답니다. 청각을 잃은 강냥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보호자분이 자리를 뜨는 경우에 훨씬 더 불안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방을 나가시거나 혹은 집을 나가실 때 아이들한테 나 지금 이제 방 밖으로 나갈 거야? 잠깐만 일어나봐. 나 지금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놀라지 마. 이런 식으로 알려주셔야지 아이들이 훨씬 덜 불안해해요. 강냥이가 청력을 잃고 난 직후에는 보호자분들께서도 정말 깜짝 놀라세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 번 놀라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접촉 등에 아이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강화를 늘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